한약재 감별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7년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에서 우선적으로 일종을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 약재는 강활입니다. 강활은 출전은 약성본초로 되어 있습니다. 신롱 본초공에는 독활의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에서 강활과 독활의 구분이 애매하게 된 그런 동기가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강활은 뿌리와 근과 근경입니다. 오스테리kum 속에 속하는 것, 노토프테리즘 속하는 것 두 종류의 뿌리 혹은 뿌리 줄기입니다. 강활의 약성가입니다. 강활의 약성가는 강활은 거풍 습시키고 신통, 두통, 근골, 급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발산 풍한약에 속해 있습니다. 이명에 보면은 여러 이명이 있는데 잠강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노토리푸테리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양명 연유에서도 보면은 강활과 독활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독활이 강중이라는 지역에서 된 거를 강활이라고 그랬다. 또 독활 강활은 원래 한 종류인데 이종인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거는 독활 또 중국의 서강 지역에서 나는 거는 강활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뚜렷하게 저기 없이 지역별로 구분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분류 기준을 보면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기호는 보면은 사냥과에 속하는 단생 초본인 강활 종류입니다. 근과 근경입니다. 한국산 강활이라고 하는 거는 오스테리쿰 코리아눔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강활이 있고 남강활이 있고 그렇죠. 북강활은 이 오스테리쿰 코리아눔을 노두 번식시킨 것이고요. 남강활은 종자 번식시킨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강활, 남강활로 같이 구분돼서 유통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배하기가 좋고 단위 소출량이 많기 때문에 남강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강활은 노토프테리즘 속하는 종류 중에 강활, 인시즘 종류가 있고요. 간역강활, 폴베시 종류가 있고 주로 이 두 종이 주로 강활의 대부분의 약재를 차지하고 기타 중국의 경우에 천강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프란체치 종류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테리쿰 코리아눔의 강활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분포하는 거가 가장 많고요. 중국에도 사실은 분포를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강활을 노토프테리즘 속에 속하는 식물을 쓰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스테리쿰 코리아눔을 채취해 가지고 약으로 사용하고 그런 거는 일부 지역 빼놓고는 없습니다. 노토프테리즘 속 식물은 대부분이 중국의 사천, 청해, 감수, 협서 등 중국의 서남, 서북 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강활의 자연 상태의 그 감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강활 오스테리쿰 코리아눔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꽃이 우산 모양으로 피죠. 그래서 이제 산형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산 모양이다. 그다음에 꽃이 백색입니다. 백색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잎이 보면은 난상 계란 모양의 피치명이고요. 잎 가에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꽃이 보면 꽃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보통 10개에서 30개 정도. 그래서 산경이 10개에서 30개 정도. 나중에 분류해서 그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노토프테리즘 인시즘, 원 중국에서 말하는 그 강활의 전체 모습입니다. 뿌리가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누에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잠강이라고 그럽니다. 잠강인데 최고의 강활의 원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식물을 보면은 식물의 뿌리에서 밑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자색이에요. 그리고 세로 주름이 있고요. 이걸 자르게 되면 이와 같이 빈 공간이 있는 식물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의 모양입니다. 잎의 모양이 보면은
여기 보면 이해 우상 분열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죠.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막 계란 모양입니다. 계란 모양의 난상 피치명 그런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보면은 백색입니다. 얼핏 보면은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사실 노란색이 보면 꽃받침이고요. 꽃 색깔은 하얗습니다.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요. 그다음에 강아래 열매입니다. 열매가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확대하면 다 보이게 되는데 그 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그 능이 있습니다. 자, 관엽광알입니다. 문자 그대로 잎이 넓기 때문에 관엽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꽃이 보면은 아까 노트북처럼 폴베시가 흰색인데 비해서 노란색입니다. 자, 잎 모양을 봐요. 잎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장원상 그랬습니다. 잎이 분열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꽃입니다. 꽃이 보면은 담황색이죠. 꽃이 노토폴제점 인시점에 비해서 원 중국 강알에 비해서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물론 잎도 다르고요. 식물체는 한 번만 보게 되면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보면은 노토폴제점 특징이 여섯 깃털 모양을 다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그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는 천강활, 천자가 중국에서 천자가 붙게 되면은 사천성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 내용에 보면은 잎이 보면은 원 중국 강화라고 비슷하죠. 노트북의 인시즘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꽃이 보면은 꽃 색깔이 황록색이에요. 꽃이 황록색이고 거치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요거는 보면은 또 관엽강화라고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강활은 노트북의 인시즘은 중국 강화라고 관엽강화를 폴베이시의 두 종을 합한 그런 형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상태 식물 검색표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잎의 모양하고요. 꽃의 색깔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중국 강화리 놓고 보면은 좁은 우상심열하는데 소상갱이 예를 들어서 15개냐 많냐 꽃 색깔이 백색이냐 황록색이냐 관엽강화는 굉장히 장원상 난형으로 분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꽃 색깔이 다망색이고 등등으로 식물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산 강화래 같은 경우는 산경에서 30개 백색이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청포편이 적은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잎의 모양하고 장원상 난형이냐 그다음에 총산경의 개수하고요. 그다음에 꽃의 색깔이 백색이냐 황록색이냐 다망색이냐를 갖고 이 기준에 맞춰서 구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 약재 상태의 내용입니다. 약재 상태 보면은 강활은 오스트리cum 코리아눔이 노두 번식하면 북강활, 종자 번식하면 남강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남강활이 생산성이 높고 종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남강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강활이 더 상품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그랬습니다. 강활은요, 중국 강활은 보면은 누에 모양을 나타나고서 잠강이라고 그러고요. 뒤쪽에서 보면 잠강이 약간 열악한 거는 대나무 마디 모양으로 해서 죽절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강활에서 잠강하고 죽절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관엽강활, 넓은 잎 강활을 놓고 보면요, 그 주로 근이나 잔뿌리 종류인데 그 근경이 약간만 팽대한 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팽대한 근경에 잔뿌리가 이렇게 많은 이런 종류입니다. 이걸 조강이라고 하고요. 근데 근경이 매우 팽대해가지고 근경이 크고요. 잔뿌리가 적은 이런 거를 요거를 이제 대두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한국 강활에서는 북강활, 남강활로 구분되고요. 중국의 노토폴테줌, 인시즘 요거는 잠강하고 죽절강으로 구분하면 되고 관엽강활은 조강과 대두강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활은 약용 부위가 뿔이죠.
근데 이제 중국의 원 강화는 보면 뿌리하고 뿌리 줄기입니다. 야경부위가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강활과 오스트리콘 코리아눔 종류와 이거는 뒤쪽에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약재 상태에서 모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 육안상으로 바로 구분이 됩니다. 중국 강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중국 강을에서 누에 모양을 이루는 거가 노토프레 인시스름이고요. 두부가 비대되어 있고 뭐 이런 거가 관엽 강알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야경부위가 뿌리냐, 야경부위가 뿌리 줄기냐로 해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누에 모양이냐, 축절 모양이냐, 근경이 약간 팽되어 있냐, 많이 팽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까 조강, 대두강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축절 모양을 이루면 축절강이고, 그래서 아까 노토프제 인시슴 종류 중에 잠강과 조강이 있고요. 폴베시 종류 중에 조강과 대두강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강알, 남강알이 있잖아요. 북강알은 근경이 발달됐고 절단면이 보면 홍색 유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남강알은 유점이 아주 적고 색깔이 힙니다. 그러니까 잔뿌리가 많죠. 전체 상태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잘라더라도 그 자른 모습이 그대로 있게 되니까요. 중국 강알에 보면은 축절 모양을 하는 축절강, 누에 모양을 하는 잠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절이 많이 팽대된 대두강이 있고, 약간 팽대된 조강이 있고, 뭐 이렇게 검색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활, 북강활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강활 노두번식을 했다고 그랬죠. 근경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홍색 유점이 있는 부분, 뿔긋뿔긋한 거가 이게 홍색 유점입니다. 붉은색의 기름점입니다. 유점이 많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잘랐습니다. 잘라게 되면은 요거를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유점이요. 붉은불긋한 유점이 붉은 유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면에 보면은 이게 전분이 보이는데 전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뭐에 비해서? 남강알에 비해서요. 전분이 많고 적은 건 손으로 이렇게 한번 비벼보면 됩니다. 비벼보면은 손에 묻는 그 전분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되니까요. 자, 이게 남강알입니다. 남강알은 종자번식을 했다고 그랬죠. 노두는 적고요. 잔뿌리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자르게 되더라도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고, 요거를 이제 몸통 부위만 서로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색깔을 한다 하더라도, 자, 요걸 봐요. 아까 북강알에 비해서 붉은붉은한 노두 부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홍색 유점이 적지요. 대신에 여기 홍색 유점이 적은 반면에 그 전분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색이고요. 전분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강알, 북강알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강알과 남강알의 약재 생상을 요약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홍색 유점이 많고 색깔이 짙은 거고, 유점이 적고 색깔이 희거나 한 거고요. 전분잎자가 이거 상대적으로 적죠. 북강알은. 남강알은 전분잎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까지 또 현재까지도 북강알의 효력이 남강알에 비해서 효력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두번식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게 되고요. 그래서 재배 농민들은 남강알을 선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잠강입니다. 잠강.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누에 모양으로 본 거예요. 누에 모양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둥글게 하는 그 마디가 굉장히 많죠. 공식적으로는 환절입니다만은 마디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환절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에 모양의 잠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절을 했습니다. 사절을 하면은 당연히 옆에 층이 나타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횡절을 했습니다. 횡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에 보면은 붉은불긋한 모습. 여기도 물론 사절한 거에 또 붉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 유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우리 한약재 주사가 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사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사점이 굉장히 많다. 자, 잠강을 횡절을 했습니다. 먼저 사절을 한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절을 하게 되면 층층이 해서 누에 모양을 나타내게 되죠. 자, 이걸 이제 사절을 한 내용이 요거고요. 행절을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목부에 보면은 사선이 굉장히 뚜렷하고 주사점이라든가 기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갛한 부분은 전부 주사점이고 기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토프테리즘 인시즘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거는 이와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요. 마디가 환절이 촘촘한 게 아니고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나무 마디 모양이다. 그래서 죽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죽절 모양을 나타내는 거는요. 원 인시즘 종류 중에서 생육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약의 품질에서도 원 잠광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재 시장에서도 값이 이게 더 쌉니다. 죽절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대를 했습니다. 간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단면을 보면은 아까 잠광에 비해서 주사점, 기름기가 적어가지고 하얀 부분이 많잖아요. 그와 같은 걸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요 부분하고 여기가 지금 대나무 마디 같은 죽절 부위죠. 그러니까 잠강 같은 경우는 이 마디가 촘촘한데 죽절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이제 죽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약재상의 내용을 갖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공통사항이야. 인시즘의 공통사항이고요. 잠강은 모양이 누에와 같다. 죽절강은 대나무 마디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관역강알입니다. 관역강은 대두강, 조강 그랬잖아요. 먼저 대두강부터 얘기하면은 근경이 발달되어 있고요. 근경이 발달되어 있고, 이 근경 부분만 확대하면은 이렇습니다. 근경이 굉장히 발달. 따라서 이제 요 부위는 조강이 되는 거죠. 요 부위는 조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두강과 조강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두강을 단면을 합니다. 여기 주사점이 보이죠? 주사점이. 자, 요 단면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주사점 기름기가 여기에서는 좀 주사점이 많은 걸가 찍혔는데요. 대부분이 대두강은 주사점이나 기름기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강활 종류 중에서도 가장 최하품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강입니다. 조강. 근경은 적고 잔뿌리가 굉장히 많은 형태. 이게 이제 조강입니다. 조강. 약재 성상을 하자면 요 공통사항은 어차피 같고요. 이제 근경이 특별히 부풀어 오는 건 대두강, 막대 모양인 건 조강 그랬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포인트를 검색표로 만드는 걸 다시 설명합니다. 약용 부위가 뿌리냐, 약용 부위가 뿌리며 뿌리 줄기냐, 바깥면이 황갈색이고 등등등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 강화래 같은 경우는 누에 모양이냐, 근경의 두부가 비대되어 있고 치밀한 환영무늬가 있는 거가 관역광을 도프테리움 인시즘은 누에 모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표를 보면은 누에 모양, 죽절 모양, 근경이 약간 팽대냐 많이 팽대냐에 따라서 누에 모양인 거는 잠강, 죽절 모양은 죽절강, 근경이 약간 팽대해서 잔뿌리가 많으면 조강이고요. 근경이 매우 팽대해서 결절 모양은 대두강이고 이와 같이 약재 상태의 검색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스테리콘 코리아눔의 북강알, 남강알도 이제 같이 구분을 하자면은 근경이 발달이 덜 됐냐, 잔뿌리가 적냐 많냐 그 차이죠. 홍색 유점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북강알, 남강알을 구분할 수가 있다. 노토프테리즘 속하는 종류도 이제 죽절 모양이냐, 누에 모양이냐, 약간 팽대냐, 많이 팽대에 따라서 죽절강, 잠강, 조강, 대두강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 요약을 하겠습니다. 강활의 기원식물은 공식적으로는 3종입니다. 강활과 중국 강활의 인시즘과 관역 강활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그러나 한약재면 강화는 유통시장에서 다음에 6종류로 다시 분류됩니다. 오스테리킨 코리아라면 노두번식인 북강화, 종자번식인 남강화. 노토프레민 인시스는 누에 모양의 잠강, 대나무 마디 모양의 죽절강. 노토프레민 폴테시는 여기에 잔뿌리가 많으면 조강, 근경이 매우 팽대하면 대두강에서 전체적으로 6종으로 다시 약재로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강활류 이제 효능의 강약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이렇게 그동안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활의 효능은 북강활이 남강활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지금 남강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재배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토프테리즘에 속하는 강활이나 간역강활의 효능에서 보면 잠강이 가장 효력이 좋고요. 똑같은 잠강 중에서도 이제 인시점 중에서도 죽절 모양을 하는 죽절강이 그보다 효력이 좀 떨어지고, 폴베시 종류 중에 잔뿌리에 해당되는 조강과 죽절강은 뭐 효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가장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두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산 강화라고, 그러니까 북강활, 남강활하고 중국 강활까지 이걸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나보고 이걸 정리 효능을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북강화라고 잠강하고는 같은 효력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남강화라고 죽절강하고 거의 같은 효력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강, 대두강 순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내냐면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기록되고 사용됐던 강활의 그 품질에 보면은 굳고 융기된 환문, 치밀하고 주사점이 많고 등등등등 이런 내용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분류를 해주는 게 맞고, 또 강활은 다른 약재에 비해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실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도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약효를 구분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에 연재됐던 감별정보 한약재 중 강활의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강활의 기타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상태의 감별, 약재상태의 감별,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서 확인하면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활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거가 있으면은 저희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처방이 있어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